자,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셨던 커피 한 잔 드시고. 커피 숨 돌리시고 네. 뿜을 뻔했어요. 자,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우리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대표님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좀 커피가 뿜어져 나올 뻔하셨나요? 네, 갑자기 뭔가 훅 시작하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시작 전에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시작 출발해봐야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대표님 처음 출연 아니신가요? 한 스튜디오 3개월 전에 한번. 한 번 나오셨구나. 네, 3개월 전에. 그때는 이제 박지영 앵커님 맞아요. 나오신 거 같네요. 보니까. 어떻게 이게 저희 남자들끼리 약간 내무반 느낌인데 괜찮으신가요 지금? 좋습니다. 오늘 오면서 들었는데 네. 트럼프 성대모사 하시더라고요. Hey, Mr. 곽. 사고 날 뻔했어요. Hey, Mr. Kim. 또 코드 잘 맞으시네요. 너무 잘하셔. 그래요? 너무 잘하셔. 아까 채팅창은 거의 싸늘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비슷하네. 비슷해요? 헤이 미스터 곽.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자, 어쨌든 저희가 우리 대표님 정말 또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요즘 이제 쉽지 않은 이 시기에 또 맞습니다.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주제는 이제 뭐 저렇게 상단에 있습니다만은 신용거래용자 연중 최저점. 근데 여기서 더 줄여야 한다. 이런 이제 주제거든요. 어떤 이야기부터 출발해봐야 됩니까? 일단 지난주까지죠. 이번 주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신용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나 얘기 들어봐도 이제 많이들 힘들어하신다고 하고 제 주변에도 이제 실제로 신용을 이용했었던 친구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좀 더 줄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제목은 했지만 뭐 사실 지금도 적정적이에요. 여기서 뭐 굳이 우리가 이제 이론이라는 건 없잖아요. 보통 이제 보면 전체 예탁금 대비해서 한 30% 이하 정도는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예탁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조, 18조 정도면은 이제 안정수정이 수치다라고 하는데 거의 내려왔어요. 지금 19조 다행입니다. 수준이기 때문에 19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빠져봤자 한 1, 2조 정도 더 빠지면은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안정적인 수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정도만 빠진 것도 사실은 저는 충분하다 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제가 좀 되게 불안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원래 지수가 올라가거나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제 신용이 같이 올라가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매우 정상적인 상황인데 작년 이제 2020년도 우리가 3월달에 코로나 이슈 이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이제 신용이 확 늘어난 시점을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 자체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을 많이 이용을 했죠. 근데 그때 보니까 지수가 최근에 빠진 거 보니까 저점 기준으로 2020년도 이제 훅 밀렸다가 올라온 딱 그 정도 수준까지 지수가 다 저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이제 상승 만들 때 뭐 3,316포인트 고점을 만들 때 들어왔었던 신용 물량 거의 다 털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내려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게 또 1조 뭐 몇천억 1조 빠지는 게 또 누군가에게는 또 이게 또 눈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오늘은 이따가 뭐 말미에도 같이 얘기를 나누겠지만 뭐 신용을 최대한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용을 이미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좀 손해를 보시고 힘든 상황이 있으신 분한테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 매매 물량이 되게 또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반대 매매뿐만 아니고 뭐 CFD까지 터졌다고 하니까 CFD는 어차피 자기들이 뭐 로스커던 물량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물량까지 갔다고 하니까 거의 진짜 우리가 나이브하게 얘기하는 막장까지 갔죠. 나올 만한 물량들은 거의 뭐 이제 레버리지 써서 나올 물량들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지 좀 투자가 잘 되면은 좋은데 그죠. 뭐 어차피 근데 CFD 하는 분들은 어차피 투자금이 큰 분들이니까 우리가 그분들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레버리지를 하셨거나 보면 이제 하루에 4번 정도 이제 반대 매매 관련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증권사 물량 나오고 뭐 한 10시 11시에 CFD 물량 나오고 오후 1, 2시 정도에 보통 이제 이제 뭐죠? 그 빌려온 돈들, 스탁론들 나오고 보통 2시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마진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다른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종목을 매도를 하거나 이런 물량들이 나와서 하루에 4번 정도 나오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좀
원래 수급적인 불안이 되게 심했잖아요. 예, 예. 계속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받쳐줄 사람이 없는데 사실 누가 받쳐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는 제가 살펴보니까 저점에서 개인들이 좀 많이 받쳐줬는데 네. 지금 개인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얻어맞은 상황에서 자신감이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는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근데 이게 들어온 물량이 또 신용으로 들어온 물량도 꽤 많으니까 그런 물량이 연쇄적으로 이제 터지면서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뭐 저점이 뭐 2000 우리가 위에서부터 이제 저점에서 했잖아요. 누구는 2700 저점, 2600 저점, 심리적 선이 무슨 놈의 심리적 선이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네, 맨날. 되게 의미 없는 그런 기술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기술적인 의미 게 차트가 더 의미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신용 물량이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얼마나 터질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까지 좀 많이 내려앉은 이유는 외부적인 이슈도 있긴 있지만 네.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작된 그런 신용의 마진콜들이 터지면서 기술적으로 터지면서 이제 예측 불가능한 수치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그러면은 시장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끌어내렸을 때 이 문제가 됐었던 마진콜이 언제쯤 되면 잠잠해질까를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예탁금 대비해서 30%까지만 내려와 주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수준이니까 더 이상 물량이 좀 많이 안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 한 17에서 18조까지만 내려와 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니까 이쯤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예측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표님 그 말씀이 이제 정말 공감하는데 근데 문제가 네. 이제 또 7월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뭐 지금 또 당장 목요일부터 또 계속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FOMC 회의, 네, 뭐 인상을 뭐 75bp 또 인상한다는 말도 있고, 네, 맞아요. 아니면 뭐 50bp 인상한다는 말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인데. 네. 신용 물량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불안하다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맞아요. 불안하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차피 그때? 신용은 밑에 다 이제 있긴 있는데 네네. 일단 기술적으로 보통 얘기를 하면 잘 안 하긴 하는데 예전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서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자리잖아요.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는 저항 때였던 라인이 한번 뚫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지지대로 작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는 매물대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긴 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터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이번 주에 PC 지표 발표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처음에 엎어버리기 시작한 게 인플레이션이니까. 네. 근데 PC 지표가 뭐 PC가 좀 괜찮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네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지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증시나 미증시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경 글로벌 방송할 때도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일단은 7월 달에 저는 금리를 이제 75bp까지 올렸잖아요. 네. 사실 저는 미국 내로만 봤을 때 75bp를 올리든 뭐 몇을 올리든 신경 안 써요. 왜냐면은 네. 블러드 총재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매파였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계속 75bp 얘기했는데 뭐 시장은 에이 하다가 75bp를 결국 했어요. 네. 근데 블러드 총재가 지난주 주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침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은 보면은 되게 웃겨요. 이제 원래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터져가지고 유가가 이제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터졌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 지난주 유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그전처럼 봤을 때는 유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괜찮겠네? 이렇게 사고가 흘러야 정상인데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딴 데로 흘러갔어요. 이게 유가가 왜 빠지지? 야 경기 침체가 이쪽으로 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예측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건 월가의 할배나 월가의 신이와도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유가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이 달려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 관련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7월달 FOMC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지금 시장은 75bp라는 금리 인상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75bp는 이미 적응을 했을 거라 봐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높게 100bp 이 정도까지만 안 나오면은 네네네. 이번처럼 쇼크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0으로 올리든 50으로 올리든 저는 미국은 신경 안 써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올해 연말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해서 선 긋는 느낌을 많이 하긴 했지만 알아서 해라.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경기냐 노동이냐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노동시장 괜찮다 봤을 때 과연 노동을 확 죽여가지고 경기를 살린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바이든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걸 노동이 또 곤란해지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경기를 뭐 어떤 분들은 뭐 침체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바이든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이제 있는 이슈 때문에 공격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75bp 이상만 안 나오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75bp까지 이미 시장이 적응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7월 달에는 이제 이미 시장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75bp 하겠다 바이든 누구냐 파월도 얘기했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됐다. 우리가 마법의 단어죠. 그렇죠. 네, 선반영. 선반영이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7월 달에 FOMC는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사실 그렇죠. 이미 다행이네.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근데 네. 75bp를 인상시키는 게 사실 이게 네. 정말 함부로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네, 아니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번에도 75bp면은 네. 좀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지난번 75bp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때 75bp를 굳이 지금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연준 위원들이 그 전까지 50bp 하겠다는 이게 대세였고, 뭐 이제 우리 블러드 형님, 블러드 총재만. 그 진짜 친한 형님입니다. 아유 항상 저는 이제 저거 돈만하면 다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형님 친한 형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블러드 형님이 이제 75bp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시장이 75bp를 바랬어요.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CPI 지표가 발표되고 상세 내역이 노동부에 가면 나오잖아요. 봤는데 대부분이 조금씩 오르긴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건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유가 천연가스가 많이 올랐는데 유가가 과연 금리를 올린다고 잡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사실 지금 유가를 잡으면 CPI가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노동 홈페이지 가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자료가 있는데 다른 건 조금씩 올랐는데 이제 유가만 과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 지난달께 좀 CPI가 낮게 나왔던 게 유가가 마이너스 떨어지면서 이제 좀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금리를 올린다고 유가가 잡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시장이 바라던 대로 75bp를 해줬는데 시장이 바라던 대로 해주면 사실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시장은 항상 더 많은 걸 바래요. 75bp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와 이러다가 며칠 못 갔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또 100bp 얘기가 나와요. 그 저는 지난번에 이제 연준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이제 전 지지를 하는 편인데 연준이 조금 끌려갔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시장 분위기에. 네, 근데 75bp를 하고 나서 이제 100bp 이상만 안 나와주면 어쨌든 저는 괜찮다 보고 있고 7월달에 뭐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사실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5bp를 올렸을 때 미국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자기네 경기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걔네가 올리면 그쵸 맞아요. 이미 미국 상단이랑 우리나라랑 똑같았어요. 1.75. 그러니까요. 1.75인데 지금 우리나라 모 시중 은행에서는 금리가 8%가 나와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영끌한 이제 후배들 한 2명 정도랑 통화를 했는데 저보고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형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 거냐.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한 게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근데 미국이 만약 75bp를 해버리게 되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금리가 역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2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75인데 시중금리가 8%면 이게 적어도 한 3%까지 갈 것 같은데 못해도 3% 이상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들 일반 서민들 변동금리로 하신 분들 진짜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상상치도 못한 10%대를 봐버릴 수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예요. 연말에 더 문제가 된다는 게 말씀대로 금리를 계속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가계부채가 제일 심한 국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문제가 좀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 약간 금리를 좀 다운 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쓰긴 하던데.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7월 달까지 그러면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7월 달까지 그 오케이 괜찮을 수 있어. 그럼 연말에 되면은 더 약간 더 위험해지는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가계부채를 앞으로 어떻게 이제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측은 하고 이제 미리 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너무 미리 많이 겁을 먹으면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그 사이트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지금 75bp를 한다는 거는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75bp 이후에 연준이 50을 할지 25를 할지 몰라요. 그리고 블러드 총재가 내년에 만일 상황이 좀 좋지 못하다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침체에 대해서 이제 침체가 온 상황이 발생하면은 방어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신임 한국은행 총재님
네. 아마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미리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나리오도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변동금리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고 일단 75bp까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상단이 미국이 75bp 올리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상단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75bp가 벌어지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만큼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거는 좀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투자랑 이거랑 또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좀 밸런스 잘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은 이제 일각에서는 무조건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 투자는 지금 상황은 뭐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근데 제가 주가를 보면 네. 이 코스닥 월봉을 제가 지금 본 거 있는데 네. 진짜 거의 코로나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로. 이게 지금- 몇 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를 때는 한 2년 올랐나? 근데 떨어질 때는 1년인가? 거의 작년 9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네. 떨어지기는. 어쨌든 지금 수준 자체는 거의 코로나 벗어나서 살짝 오른 상태로 맞아요. 마감이 돼서 제가 봤을 때도 신용융자가 더 터질까 이런 또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펀더멘탈 밸류를 보면은 예, 예. PBR 1레벨 그리고 뭐 퍼도 이제 거의 10수준까지 내려와가지고 네. 이거는 거의 싸졌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요. 이거는 이거 거의 2개씩 붙여 판매하는 수준으로 원 플러스 떨어졌죠. 원 느낌으로. 네, 거의 원 플러스 원 느낌까지 떨어져가지고. 근데 대표님 네네. 보통 0.9배 정도로 떨어졌을 때 네네 보통 거의 대다수 높은 확률을 반등을 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0.8까지도 떨어진 경우가 있긴 하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좀 안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의견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요. 이제 네. 우리가 환율 봐야 되잖아요. 네. 사실 주식시장 분석할 때 저도 환율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예. 저는 사실 요즘에 제 개인 계좌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도 예, 그렇고 예. 저희 가족도 그렇고 매수하라 그래요. 어. 왜냐면은 환율 1,300원대가 과거를 쭉 살펴봤을 때 뭐 어떤 분은 이제 인덱스가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 예. 별개 문제고 이제 환율 1,300원대라는 이 금액대가 심리적인 이 금액대가 이제 이걸 강하게 돌파했던 시기가 딱 두 번밖에 없어요. IMF 때랑 2008년 금융위기 때랑. 그 저는 이제 보통 다른 쪽에서도 얘기를 드리는 게 1,300원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고 막 1,400원, 1,500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미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나서다. 네.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1,300원 넘어가면은 뭐 용인하겠냐. 물론 이제 미국이 이번에 우리나라 환율 또 관찰 대상국에 올려놓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액션을 취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땐 용인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300원대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대표님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오늘 궁금증 많으니까 좋아. 오히려 좋아. 예. 옐런 의장이 한국에 방문한다라고 소식이 맞아요. 들리더라고요. 네. 그럼 혹시 지금 일각에서는 환율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 통화 수합 얘기도 조금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쵸.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죠. 혹시 옐런이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사실은 네. 이제 그 바이든이랑 만났을 때 네. 그때 바이든 왔을 때 네. 그때 이제 수압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했었으면 좋겠다. 라고 네. 내가 이제 타방에서 얘기했었거든요. 네. 기왕이면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이제 상시 통합 수합을 돼 있는 나라는 사실 선진국이 되게 많죠. 뭐 유럽의 EU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많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좀 위기 상황에만 보통 그때만 이제 수합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네. 상시 수합이 되면은 괜찮죠. 저는 그거 오히려 확실히 그게 되면은 이게 뭐가 좋냐면은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대외 외국인들의 어떤 봤을 때 시선에 대한 그 클래스가 달라져요. 미국이랑 항상 상시 수합을 한다고? 그럼 원화 가치가 좀 높게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오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혹시나? 옐런이 재무장관이니까 일단 그런 얘기는 사실 우리 바람이기도 하고 근데 당장은 어려울 거예요. 이게 당장은 한다고 바로 어렵다. 이제 시행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거는 누군가가 얘기를 좀 논제로 꺼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또 분명히 있어요. 지난번에 아예 논제 자체도 안 된 걸로 알고 이런 있더라고요. 거를 좀 이렇게 정치권에 좀 제한해주고 이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진짜. 근데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옐런 의장 오기 전에 좀 뭔가 이제 국민 전체 느낌 예전에 공매도를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국민 전체가 좀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네.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됐어요. 빨라봤자 뭐 2, 3년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공매도 일시 제한 이런 거를 이제 안 했었던 최근 시장에 안 했었던 이유가 MSCI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려는 액션 때문에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그렇죠. 완전 무제한 풀어야 되기 때문에 MSCI 선진국 들어가려면은 근데 그게 안 됐고 한 2, 3년 후에 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된 김에 공매도도 조금 이제 중간에 이슈가 발생하면은 일시적으로 잠깐 제한시키는 요인도 좀 하고. 아 맞아요. 뭐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뭐 외국인 포지션 뭐 그거 우리가 사실 생각할 부분은 아니에요. 걔네들은 공매도 금지하면 또 알아서 포지션 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개인 투자들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그 개인 투자들의 어떤 액션처럼 이번에도 이제 미국과의 상시 통화 수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 정도는 좀 해달라. 얘기한다고 바로 되진 않겠지만 그렇죠. 이런 것도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우리가 좀 청원이나 뭐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좀 거 계속 던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이제 시장 친화적으로 기대를 좀 했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시장 폭락을 했을 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MSCI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지금 또 이제 한시적 공매도 제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이재명 그 국회의원이 현재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정부에서 그거를 따라줄지는 네. 조금 의문인데 말씀대로 조금 하여튼 다행히 저는 대표님 너무 좋은 게 일단 긍정론자. 아, 네, 저는 시장에서 그래도 너무 근데 요즘 용어 엄청 먹습니다. 세상 있는 용어 없는 다 먹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 아 근데 너무 저는 좋아요. 근데 그쵸. 이런 사람은 사실 이런 뷰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또 참고해볼 만한 사항이 말씀도 있으니까. 굉장히 네. 또 논리적이시고 그래서 저는 공매도는 좀 공매도를 예전에 사실 몇 년 전에 한경에서 되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얘기했었어요. 공매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진짜 국민들이나 개인 투자자의 생활과 관련 있는 이슈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보호하기 정치적으로 위해서.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런 계산하지 말고 진짜 좀 위에서 한번 좀 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랑 반대되는 사람이 했다, 뭐 나랑 찬성되는 사람이 했다,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피해를 봤어요. 신용 계산하게 되면 이게 몇십 조가 순간 뭐 10거래일도 안 된 시장에 몇 조가 밀려버렸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진짜 피눈물 흘리고 막 요즘에 제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친한 친구가 이제 정신과 친구가 있어요. 네. 정신과 의사 친구가 있는데 주식 관련으로 요즘에 상담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대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었대요. 병원에 실제로. 네. 그거 자체가 사실은 많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봐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좀 늦었어요. 이미 물량 나올 만큼 다 나와가지고 물량이 신용 물량이 네. 그렇죠. 그런 걸 좀 유연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맞습니다. 바람을 항상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또 보자면은 이제 성장주 관련해서는 네네. 실용융자가 이제 어쨌든 밀리면서 수급 자체가 불안하니까 성장주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많죠. 네. 요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어쨌든 똑같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네. 쪽이고 네. 뭐 돈나무 언니가 돈나무 누님께서 이제 뭐 다시 살아나느냐 뭐 죽느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제 성장주 쪽에 돈이 많이 쏠린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네. 미국으로 치면 테슬라가 올라가는데 루시드 리비안이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항상 투자를 할 때 숫자를 봐야 된다 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지표가 PD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아 드림 레이쇼. 아, 꿈은 누구든지 꿀 수 있어요. 네, 정말 예, 우리 예. 집에 정말 공부 안 하는 아들이 있는데 네. 걔가 서울대 가게 바라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꿀 수는 있는데 꿈을 적당히 꿔야지. 꿈을 너무 이제 현실에 넣다가는 나중에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까지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았어요. 시장 전- 자체. 네, 너무 네. 많았어요. NFT나 저는 이제 NFT나 가상화폐 시장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NFT 뭐 잭도 씨가 예전에 처음으로 트윗했던 그게 뭐 몇십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완전 폭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가치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 지금 이제 돈을 흡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뭐 버블이 껴있었던 그런 자산들이 이제 많이 내려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과거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전기차 하면 그냥 뭉퉁그려가지고 확 테슬라 올라주면 나머지 애들은 별 이슈가 없는데도 다 와 올랐잖아요. 같이 그냥. 예. 근데 지금부터는 안 그럴 거예요. 철저하게 같은 업종 내에서라도 종목별로. 그 성장주 내에서도 성장주의 어떤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이제 숫자가 잘 찍히는 기업과 찍히지 않는 기업이 나뉠 거예요. 완전 디테일하게. 완전히 자동차 시장도 보면 미국에 봤을 때 테슬라는 갈 수 있는데 루시드 리비아는 심지어 자동차도 못 찍어내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아마 이제 도태가 될 거예요. 과거처럼 이제 언덕에서 굴려가지고 막 가는 그런 기업들, 이콜라 같은 기업들로 막 주가가 날아갔잖아요. 네. 절대 못 갈 거예요. 아무래도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 이제 사실 한창 좋을 때는 네. 정말 주린이 분들도 네. 일단 너무 번다고 하니까 쫙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시고 네. 관점들이 너무 넓어지셨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 거죠. 맞아요. 어떻게? 이게 공부라는 게 저도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공부가 안 돼요. 네, 맞아요. 아. 상승장에서는 진짜 공부 안 돼. 공부 안 해도 내가 채운 것 같거든. 응. 야, 네. 2차 전지 간대. 이러면 그냥 넣어보면 벌고 빼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시장 한참 좋을 때 네. 주식 시장 한지 한 4, 5년밖에 안 된 친구가 저한테 되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귀여워.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주식을 다 빼야 되나? 그걸 다 매도를 해야 되나? 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인간 지표로 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따라서 보는데 와 최근에는 인간 지표 한 6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불이 켜진 거예요. 그거 아, 가르치려고 들고 어. 저한테 종목을 보내줘요. 종목을 보내준대. 이 귀염둥이를 내가 어떡하지? 이형들이랑 귀여워 이놈의 자식들. 그 친구가 요즘에 전화가 자주 옵니다. 네 말이 맞았다 이러면서. 네. 봐. 근데 그거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네. 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게 내가 옛날에 너한테 분명히 그랬잖아. 주식할 때 제일 건방진 경력대가 4, 5년 때다. 4, 5, 6년 때가 제일 내가 최고인 줄 알았다. 근데 제가 딱 그때 이제 막 얻어맞았던 시기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일단 이제 원래 상승장에서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이제 뭐 좋으니까. 근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정신을 좀 많이 차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당장 다이어리를 사셔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 다이어리 옛날부터 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 당장 다이어리를 사서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S&P 500 종가를 쫙 결정하고 거기다가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시장 어땠다를 그냥 써놓으면은 네, 한 줄 평. 네, 써놓으면은 뭐 길게 쓸 수 있으면 길게 쓰면 네. 좋고 써놓으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음. 예전에 75bp 금리 인상했을 때가 언제였지? 2020년도 6월달 그때 금리 인상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지? 그때 어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인플레이션 심했지, 유가가 심했었지, 뭐 130불, 뭐 은혜나 1,300원이 넘어갔었는데 어땠지?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 거 다이어리를 보면서 요즘에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시라는 거를 해요. 공부 뭐 딱히 저는 뭐 차트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의미 없다 봐. 이번에 아마 여러분 차트 의미 없는 거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냥 뭐 마진콜 터져버리면 망가져버리기 박살.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업의 순수 이제부터 이제 실적 숫자 이런 거에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다이어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필기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되게 좋아요. 단순한 것부터 확실하게 꾸준히 하시면은 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게 쌓이더라고요. 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 그럼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B2라고들 많이 하죠. 이 네네. 신용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쉽지 않지만은, 요 상황에서 이제 신용을 생각하시거나 네. 아니면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은, 일단은 지금 B2를 하고 계신 분들께 좀 뭐 조언을 드리면 일단 아마 아직까지 마진콜을 안 당하신 분들은 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더 지수가 하락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좀 긴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앞으로 매수하실 때 빚을 내서 가지고 이제 이용하실 때 네. 내가 감당되는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도 사실 레버리지를 쓰긴 써요. 네. 근데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 신용이라는 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누가 보더라도 시장이 올라갈 때 몇 년 전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무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때도 물론 적정 수준 내에서 네. 근데 최근 같이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나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B2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근데 바닥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B2는 항상 첫 번째로 이제 내가 감당되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게 낫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안 쓰시는 게 낫고 왜냐면 이번에 빚이 없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안 되시니까 항상 내가 감당되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빚은 이제 이런 신용융자는 항상 지수가 누가 보더라도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는 게 맞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모험성은 정말 위험하다. 아,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분명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해주신 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이게 조금만 마음이 흔들려도 요 기본 잘 못 지키시고 무리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꼭 조심하셔서 감당 가능한 선에서 꼭
공부도 철저히 해보시고 정말 확신 있고 분위기도 괜찮을 때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해보시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지만은 모험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김선영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오랜만에 나오셨고 저희와는 또 처음이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까 일단 트럼프 성대모사 때부터 너무 재밌었고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Mr. Kim. 아, 다음번에도 또 시간 되면은 네. 제가 좀 와서 자주 또- 좀 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예. 너무 감사하죠. 송 대표님이 오늘 좀 궁금증 해소 많이 되신 것 같은데, 되게. 아, 저는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던 아유, 시간이었고요. 네.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통화 수업 얘기할 때, 얘기 좀 드림 못 친 거 있는데 한번 해봐도 돼요? 뭔데요? 오면은 연락장가 왔잖아요. 어. 그러면 툭툭 수업 얘기를 이게 어. 대놓고 하기엔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어. 계속 툭툭 던지는 거지. 어떻게? 아유, 이렇게 또 이렇게 손 씻을 때, 수압 좋죠? 코리안 수압. 물 이렇게. 수압 좋다. 알았어. 아, 수학. 대표님 좋아하십니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둘이 잘 맞네. 그렇게 툭툭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나중에 수압 딱 발음 좋게 해가지고 하면은 딱 깔끔합니다. 가면 오시면 해보세요. 가세요. 가가지고 옐란한테 가고. 옆에 그 건물 옆에서 와 수압 좋다. 손 씻으면서 샤워까지 해버려 나는 막. 아유. 자, PD님이 듣기 싫으셨는지 빨리 마무리하라고 적어버리셨네. 자, 다시 한번 우리 김선영 대표님 너무나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진짜 함께 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랑 송 대표님도 대표님과 함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우리 모닝 라이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오늘 또 마찬가지 날씨가 좀 흐립니다만은 저녁에 막걸리 드시더라도 많이 드시지 말고 아침 일찍 저희와 함께 하셔야죠. 네, 내일 아침 8시에도 작가님 그만 얘기해 수업에 민망하니까. 내일 아침 8시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